미시마 연수 9번째 세션입니다. 계속해서 AIDT 맞춤형 학습 지원 매트릭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AI 튜터입니다. AI 튜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교육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또 정립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학습 지원 관점에서 어떤 가치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AI 튜터, 저는 파트너십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파트너십. AI가 인격체가인가요? 물론 아니죠. 아직까지 아니고 뭐 어떻게 발전될지 우리가 뭐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교육학적 관점에서 AI라고 하는 AI 튜터는 이제 학생의 입장인 거죠. AI 보조교사도 있잖아요. AI 튜터와 AI 보조교사. 이게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챗GPT 4o 최근 나온 버전에서는 이제 그 이전 버전보다는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이미 써보셨나요? 뭐 예를 들면 AI에게 어떤 예를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또는 내가 푸른 문제에 대해서 잘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특히 설명함에 있어서 역할을 지정해서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의 어떤 강점들을 좀, 또는 나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커멘트를 해주면서 또 내가 이해하기 쉬울도록 뭐 초등학교 5학년도 알 수 있는 형태로 설명을 예시를 들어서 해달라고 하는 등, 이런 주문들을 걸어서 나만의 AI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AIDT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제가 살펴본 제품들에서는 그 기능이 그렇게까지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미 이제 시중에 챗GPT 같은 AI는 그런 기능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AI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AI를, 커스터마이즈한 AI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나의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또는 나의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확인한 이제 완제품에서는 이 기능이 좀 챗봇 정도로 좀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제품에는 또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알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AI 튜터를 교육학적으로 볼 때 좀 파트너십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겠다. 파트너십. 이 적절한 한국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보통 이제 파트너십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 관계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공유하는 관계인 거거든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법적 계약 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여서, 뭐 소유권이나 이익을 공유하는 하면서도 함께 이제 책임을 지고 어떤 작업을 함께 하고, 그다음에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함께 공유하는 뭐 이런 관계를 우리가 파트너라고 부르는데, 교육에서 들어오면 AI 튜터를 파트너로 본다.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AI 튜터는 학생을 위한 거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내가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정보를 탐색한다거나, 또는 내가 뭐 발표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AI 튜터가 활용이 가능하고, 파트너십 관계에서 우리 학생들이 접근해 준다면 뭐랄까, 이 AI를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관점에서 이제 파트너십을 개념으로 잡았고요. 맞춤형 학습 지원 차원에서 이제 이 파트너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그것이 과제일 수도 있겠고요. 또 가치 있는 문제를 발굴하는 작업도 함께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정보 수집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위해서 AI를 쓰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서 AI를 활용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거꾸로예요. 예, 문제 해결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뭐 정보 수집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자, 좋습니다. AI 튜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본래 AIDT 개발 가이드라인에는 챗봇형이나 인식형으로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그런 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AI 튜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질문 응답이라든가 추가 학습 자료 제공이라든가 학습 전략을 제안한다거나 그 학생의 학업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평가도 해주고 오답 노트 관리도 하고 뭐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AI 튜터라고 봤는데 아마 출판사별로 AIDT가 이 AI 튜터 기능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교수 학습 방법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AIDT의 특별히 AI 튜터를. AI 튜터 그리고 학생 간의 체계화된 대화 전략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파트너십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또는 합의된 파트너십 우리가 비전이 되겠죠. 학습 비전 또는 학습 경험을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설계하고 대화 전략을 구축하도록 하면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AI 튜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이 제한적이잖아요. 선생님 한 분이고 학생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선생님이 제공하지 못하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서 AI 튜터 서비스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화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나를 객관화시키고 내 자신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AI가 합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와 교과 특성 등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통해서 교과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고 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어서 AI 튜터 활용이 가능하다. 근데 파트너십이라는 개념 속에서 AI 튜터를 활용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AI 튜터와 학습 파트너십을 갖는 것은 AI가 완벽하다는 걸 전제하지 않아요. AI가 인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AI 튜터의 특성과 자신의 니즈를 잘 아는 거니까 메타인지를 제가 강조하는 건 AI 튜터 또는 AI와의 대화 또는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이 과정에서 나의 니즈를 명확하게 알아야 AI와 또 생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학습에 있어서의 나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지 메타인지를 사용하지 않는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내는 방식으로는 그건 튜터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지금 뭐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는 일이니까. AI 튜터는 항상 맞고 교사는 틀릴 수 있다는 식의 대립적인 관계나 인식이 형성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겠죠. 예, 마치 공부를 잘하면 총괄 평가 점수가 높다라는 의미에서 예, 공부를 잘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회 문화가 우리 사회를 좀 덜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인성 교육을 한다라는 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AI 튜터를 대할 때 AI는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 제한적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을 보았을 때 AI 튜터는 맞고 선생님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AI 튜터와 학습 파트너십을 갖는다라는 건 AI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역으로 인간이 완벽하지 않죠. 우린 계속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떤 방식,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가치 실현을 위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인류가 합의한 것이 있어요. 그래야 인류가 살아남으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개인이 완벽하지 않고 당연히 AI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개성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잖아요.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그 인간과 인간 간에 인류의 협업 없이 해결 불가능하잖아요. 과거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지금은 이제 뭐 학문간 또는 뭐 학제간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초월 학습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예를 들면 이제 기후 위기가 대표적인데 뭐 탄소 중립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치인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도 참여해야 되고 의사들도 참여해야 되고 뭐 요리사도 참여해야 되고 그죠? 다양한 분야에 있는
과학자 또는 뭐 건축가 너무 많은 직종이 많으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사이언스 하는 사실 분들 뭐 증권 분석가 이 모든 사람들이 관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은. 그래서 이렇게 파편화되고 분리된 사고,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21세기 들어서.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지금 직면한 인류의 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 지금 길이 살짝 벗어났네요. 여하튼 AI 튜터에 있어서 학습 파트너십을 갖는다는 건 완벽하다는 걸 전제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고요. AI 튜터 학생 교사 3자간 소통 방식의 근간이 학습에 대한 책임이 학생 자신에게 있다는 구성주의 철학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너무 의존적이라든가 이러면 안 되니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AI 튜터, 교사, 또래 친구, 주변 어른들, 그 다음에 자료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에 기반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학습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 전략을 구상하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겠죠. 이런 기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 때 그런 어떤 극단적인 접근이라든가 어떤 편협한 이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학습 목표가 지식 습득만 반영할 때 이러한 협업적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전인성 교육은 거의 힘들죠.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지식 중심, 지식 습득 중심의 교육에 좀 편향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그렇지 않은 수업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교육 정책도 21세기에 맞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고요. 뭐 이것이 좀 잘 꿰어져 가지고 좀 보배가 되면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뭐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과 특성을 반영함에 있어서 지식 습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튜터를 사용한다는 건. 예를 들면 수학은 논리적, 합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려고 우리가 수학이라는 교과가 있는 거죠. 그죠? 수학을 되게 잘해요. 점수가 좋아. 근데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못해. 그럼 좀 곤란하겠죠? 과학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비판적, 합리적, 실험적 사고를 하려고 해요. 당연히 과학적 역을 기르기 위해서예요. 영어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글로벌 의식을 갖는다던가, 글로벌 시민 의식을 갖는다던가, 인류애적 접근이라든가, 역사적, 문화적 사고를 기르려고 우리가 영어라는 교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교육적 학습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인적 성장을 꾀하는 것이 교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AI 튜터가 놓여 있는 거지 이것과 무관하게 내가 질문하면 답을 딱딱 척척 내주는 AI 튜터가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들어오면 그건 굉장히 비교육적 접근인 것 같아요. 개별 학생의 교과 정보와 지식 습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사의 수업 평가 설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평가 설계하는 우리의 교수학습 전문성 또는 페다고지 이의 관점에서 AI 튜터를 보아야 되겠다. 자, 세부 내용 보시면 교사 학생 상호작용에 있어서 AI 튜터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이해해야 되는가. 학습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개별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는 학습자로서 학습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마련되겠죠. 또 거기에 따른 교수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교사 학생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는 학습자가 학습 과정 또는 학습의 주체로 서는 것이어서 또는 자기주도 학습 또는 역량중심 교육 뭐 개념 기반 탐구를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그랬을 때 학생 교사의 상호작용은 개별 학생이 자기 학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또는 구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성장해 나가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교사 학생 상호작용의 교육학적 목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교수 전략을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평가 기준이라는 게 제시되어 있는 거고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 기준은 당연히 성취 기준을 반영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루브릭을 만들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지식이해 과정이라는 가치태도 3영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전인적 성장을 꾀하도록 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학생 상호작용은 이제 서로 간에 결정하고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냐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위해서.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팀워크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럼 어떤 그룹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팀워크가 향상되었고 우리는 공동체성을 맛보았는가 또는 공동체성 역량을 갖추었는가라고 평가하냐라는 거죠. 아쉽게도 이런 평가는 아직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에서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예, 국가별로 또는 인종별로 또는 뭐 종교별로 또는 정치 집단별로 이렇게 서로 간에 예, 공동체성을 갖지 않는 이런 문제잖아요. 자, 다음에 또 넘어가 보죠. 학생 콘텐츠 상호작용에 있어서 AI 튜터는 AI 튜터와 자신이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제 상호 교수한다. 서로 가르친다. AI 튜터가 자신의 설명을 알아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AI 튜터를 활용하는 우리 교수 학습 전략이 제시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AIDT 심화 학습 과정에서 우리 AI 튜터 편을 보고 있는데 이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16번째가 사실은 비판적 메타인지적 프롬프트 전략이에요. 예. 궁극적으로 AI와 내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AI와의 소통, 상호작용에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거고 교수 학습법적으로 볼 때 또는 교육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 AI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의 성장을 꾀하는 거잖아요. 학습자의 성장. 내가 더 포용적이고 또 비판적이며 인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적 메타인지적 사고 능력이 더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 전략을 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문제를 또 발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능력을 길러주는 거여서 AIDT 심화 연수의 가장 마지막의 주제는 비판적 메타인지적 프롬프트 전략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자, 학생과 시스템 관계에서도 볼 때 의미를 생성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어요. 네. AI 튜터와 함께 학습 목표를 서로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세웠고 이런 내용 이런 전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네가 분석한 나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볼 때 내가 지금 설정한 학습 목표와 학습 전략이 적절한가? 이런 대화들의 전략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의미를 생성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질문한 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이해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의미를 생성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AI와 학생과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돕는 것이 AI 튜터의 역할이다. 이해되셨죠? 이전에서 본 거 학생과 콘텐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AI 튜터가 학생과 콘텐츠 간의 양질의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AI 튜터가 자신이 설명을 알아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라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또는 문제 발굴에 있어서 관점 전환, 어떤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달리 해석하고 있는가, 관련된 예시는 없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또는 인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는 그런 방식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서의 AI 튜터의 기능이 이 학생과 콘텐츠의 상호작용 속에 자리매김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AI 튜터와 학생 자신의 상호작용.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 자기인식. 네. 이게 아마가 아니라 오타인 것 같아요. 오타입니다. 자기인식을 자식인식이라고 해놨네요. 수정할게요. 자, 학습자 데이터가 있고 학습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AIDT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습자 데이터라기보다는 학습자가 행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여서 학습 데이터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습 데이터는 이 학습자에 대해서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학습자 데이터는 학습자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을 포함한 데이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관찰하고 선생님이 이 학생과 상호작용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정보들인 거죠. 그래서 학습자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좀 구분을 갖고 접근해 보면, 학생 스스로도 학습 데이터를 바라볼 때랑 그러니까 이걸 자기 자신과 동일시시켜서, 지금 우리가 입시의 병폐라고 하면서 뭐 점수를 잘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뭐 행복하죠. 못 받으면 너무 좌절하고,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지는, 그런 거 좀 곤란하잖아요. 문제 해결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자기 인식을 포함한 학습자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어떤 창의적 접근, 비판적 접근, 분석적 접근들의 방향으로 교수 학습이 설계되어야 되고, 이와 관련된 전략들이 적절하게 실행되어야 되겠죠. 질문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비판적 사고가 커지겠죠. 발달하겠죠. 창의적 사고, 분석적 사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분석적 사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플러스 또 하나 있어요. 윤리적 사고. 근데 사실은 윤리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뭐 윤리적 사고를 추가해서 네 가지 사고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미래 교육이다. 미래 교육의 핵심 역량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IB입니다. IB가 그렇게 네 가지 사고 방식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IB의 미래 교육, IB가 지향하는 미래 교육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AI 튜터와의 맞춤형 학습 지원 매트릭스에서 AI 튜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질문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